안녕하세요. 저희 과천의 담쟁이 마을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꿈꾸는 마을 공간 숟가락이라고 저희 마을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사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차 한 잔도 마시면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무지개 교육마을 사무실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지개 교육마을을 운영하는 그 간사님이 상주에 계셔서 여기서 여러 가지 마을 회의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이나 논의를 조금 깊게 해야 될 때 이렇게 하고요. 또 인근의 이렇게 주민들께 공간을 이렇게 대여해 드리기도 하고요. 여기는 저희 담쟁이 마을에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맨발 어린이집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맨발 어린이집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이고요. 여기 3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담쟁이 마을은 세대를 넘어서 서로를 돌보는 돌봄을 주제로 한 공동체 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저희가 돌봄을 서로 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망을 확장하는 사업, 그리고 관계망을 심화하는 사업, 그리고 그 관계망 속에서 공동체라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 그리고 또 그 돌봄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시도를 해보는 사업, 이렇게 나눠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관계망을 확장하는 사업에서는 동네 강좌나 문화기획 사업 같은 거를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남이나 이런 거를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접촉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도 여러 방면 시도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망을 심화하는 사업에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관계망이 심화되는 것들을 보고서 공방이나 아니면 동아리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런 심화 사업을 해봤고,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 강좌를 통해서 돌봄이란 주제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의 그런 공동체에 대한 배움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돌봄 사업들을 시도해 보면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올해죠. 그래서 올해 어떤 사업을 해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모색하는 그런 과정을 올해 해봤습니다. 그 담쟁이천의 무지개 교육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과천에는 20년 전에 공동육아들이 속속들 들어오시게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제도권 교육에서 아이들을 키우기보다 뭔가 새로운 좀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로 공동육아가 많이들 생겼는데, 그 공동육아가 이제 유치원,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를 만들자라고 하는 흐름이 생겼고, 그때 무지개 교육 마을이 처음으로 약 17년 전에 초등 무지개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전에 중등 무지개 학교도 만들게 돼서 초중등 무지개 대안학교를 이제 같이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구성하게 된 학부모, 그 다음에 교직원, 그리고 졸업하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무지개 교육마을을 이루고자 하는 주민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고, 현재 저희가 한 200명 정도의 주민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담쟁이 마을은 이 문원동에서 존재하는 교육 공동체들이 같이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맨발 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무지개 교육마을 주민과 또 지역 주민들이 같이 힘을 내서 만든 현재의 숟가락 협동조합, 조합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교육마을 이 3개 단체가 마을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었죠. 교육 공동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마침 또 문원동에 두근두근 반가우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문원동에는 거의 4개의 교육공동체가 있다. 대단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런데 삶으로서 이렇게 엮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쟁이 사업을 통해서 문원동 지역 주민과 함께 잘 엮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지역의 의제를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서 뭔가 어떤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그 매개체로서의 담쟁이 마을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1차 년도 사업 성과로서는 좀 가시권내 몇 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무지개 이제 이 담쟁이 마을 전에 여기를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지개 교육 마을에서 해마다 교육 강좌들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한 2-3 강좌 정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 섭외한 데도 조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지원 사업이니만큼 좀 잘해보자는 그런 마음에서 그 강사진을 좀 구성을 해봤는데 특히나 올해 김누리 교수님을 모셨는데 제가 그 모시고 나서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되게 다른 단체들에서도 되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새로운 또 배움에 대한 이 마을 사람들이 열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어쨌든 저희가 함께 돌봄을 주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민들 그런 시민들 저희가 함께 잘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을에 좀 관심을 모으고 싶었고 많은 참석자들이 오신 걸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갖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래서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도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올해도 좀 더 꼭 담쟁이 마을의 어떤 사업이다 뭐 이렇게가 아니라 좀 더 넓은 바운더리에서 정말 과천시에서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시민 강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늘 있던 우리 세 개의 단체 이외에 다른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동네 강좌, 그다음에 공방,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취학 아동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는 그 책파티라고 책을 읽고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들도 운영을 했었고 또 숨나들이도 있었죠. 숨나들이 유아 아이들 그 동네 아이들이랑 숨나들이를 했었고 그다음에 놀이 활동 밖에 전래놀이 같은 놀이 활동 같은 것도 했었고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사춘기 아이들의 관계 형성, 뭐 시성, 뭐 평화 감수성 그런 것도 했었고 사춘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그런 활동도 있었고 또 아빠들을 위한 목공 동아리도 있었고 인생 양조라고 이렇게 수제 맥주 이렇게 만들고 교육하는 그런 강좌도 있었고 또 동네 주민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동네 강좌를 했었어요. 저 열무김치도 담갔어요. 열무김치도 담갔었고 바느질 공방도 있었고 그리고 말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찬영 화장품도 맞아요. 맞아요. 주민들이 강사가 돼가지고 마을 주민 강사로 좀 활동하셨던 것들도 되게 유익했었던 거고 네. 강사들이 조금 전문 강사가 아니고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더 친근하게 재미나게 좀 강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예.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동네 강좌에 조금 더 전문적인 강사분들이 좀 초빙해서 그림자극도 같이 배워서 그걸 동네 아이들하고 방학 동안 이렇게 시연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해보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함께 더 넓은 범위로 조금 놔두려고 또 노력을 또 많이 해서 그런 부분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해왔었던 사업들을 잘 녹여내서 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지개 교육마을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교육문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른들 대상으로 한 교육, 뭐 초등생들 대상으로 한 교육, 뭐 청소년 아니면 뭐 남녀를 이렇게 좀 더 구별지어서 하는 그런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잘해왔던 걸 시도한 거고 아마 이 교육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2년차, 3년차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씨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만나가면서 왜 담쟁이 마을 사업이 어떤 건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각자 어떤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무형의 자원들을 좀 모아낸 거고, 그것들을 올해 2년차, 3년차 계획에서 좀 더 녹여내면서 이제는 이렇게 참여해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였다면 받았던 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실제적인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집행해보는, 그렇게 좀 1년차 때는 그런 씨를 좀 뿌렸던 그런 의미가 좀 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실천적인 활동들, 실제 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만나가면서 뭔가 성과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이 공유하는 것, 그런 것들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자체적인 측면이었고, 둘째는 이제 관계의 측면인데, 첫 번째 자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무지개교육마을 총회의 시점과 그 다음에 담쟁이 사업 선정 시점이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무지개교육마을 총회가 전체 주민들께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참여했고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나누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넘어서면서 선정 결과가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전체 마을 주민들이 담쟁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주체적 역량이 좀 많이 반감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세계단체로 출발했지만 사실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단체와 같이 연계를 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분명히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그것 불가피하게 그것 때문에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업 종료 시점 돼서 지역 연대 협의체의 맹화 정도의 어떤 낮은 단계의 수준으로 뿌렸고, 그 뿌린 것에 대한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올해 2000년도 사업 때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될 일을 다시 안어와서 해야 되는, 그럼으로써 전체 사업에서 속도나 어떤 그 밑거름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제일 못했던 것은 축제, 오프라인 축제 못했죠. 이 비대면 사회에서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전적으로 좀 준비를 해가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마을 방송국 비슷하게 무지개 TV라고 그 쪽에서 조금 많이 잘 활용을 했었거든요. 아마 시작하는 단체에서는 코로나를 딱 염두에 두고 물론 올해 상황이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대면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준비를 해 나간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는 사실 무지개 교육마을이나 여러 공동체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내부에서는 어떤 활동을 이어갔는데, 이제 계속 지어되면서 그런 활동들을 바깥으로 확장되는 어떤 계기가 필요했고, 그런 바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물리적인 어떤 지원, 그러니까 뭐 인력이나 자본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마을 사업들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용감하게 밖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